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역시나 이 음봉만 나오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빠르게 양봉으로 소화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 방향성이 발생돼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뭐 이러한 이런 음봉들에 틀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노리는 건 뭐라고요? 자, 이때와 이때와 같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물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제가 기다리는 그 방향성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오늘에 대한 상승을 예측을 했지만 자, 언제부터였죠? 한번 보자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일정한 고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작은 수렴을 만드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건 뭐를 뜻하죠? 네, 변곡을 뜻합니다. 변곡. 이제는 이 돌파에 대한 시기가 거의 다 와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오전에 밀리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 1차 매수를 하자고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일단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대로 제가 이 37만 원 라인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2주 전부터. 근데 지금 41만 8천 원이 된 거죠.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면서 현재는 방향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같이 잘 끌고 오신 분들 이제 13%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수익도 잘 났겠다. 오늘은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 이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좀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아래에 댓글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지금과 같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음봉들 계속 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포스코홀딩스 이 상승 초입을 보면 어때요?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강력한 음봉도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시면 뭐 여기도 그랬죠? 원래 이렇게 상승 초입에서는 이게 추세인지 아니면 단발성 상승인지 판단을 하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익 실현 물량 역시도 그만큼 좀 빠르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같은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력들은 뭐를 합니까? 이 포스코홀딩스의 큰 방향성을 알죠. 왜? 자기들이 주포고 자기들이 만지는 주가인데 이 방향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더라. 자, 그럼 그 뒤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을. 우리가 아는 기술적 분석을 주포들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주가 부양을 하기 쉬우니까. 그러면서 돌파가 나면서 뭐가 나오죠? 방향성이란 게 나오죠. 자, 방향성을 만들어도 문제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된 이 음봉들은 발생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앞에 그림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추세를 지키는 음봉이에요. 추세를 지키는 음봉. 제가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날도 음봉이 털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음봉이 나오면 더 빠르게 강한 양봉이 나오잖아요. 회복에 대한 힘이 엄청 강한 종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털리는 건데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려도 분명히 또 털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끌고 가려면 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시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명확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지 주가를 끌고 가는 이 힘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정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고치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린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86년도 이 산업혁명 때에 대한 이 시장 여기를 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자, 처음에 이 산업혁명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기술주가 간 다음에는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인프라가 깔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대한 퍼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철강이었다는 거죠. 철강.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고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나와도 결국 그걸 돌릴 그 거대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공장을 세우든 뭘 하든 결국 필요한 건 뭐다?
철이라는 거죠, 철. 그래서 제가 이 상승시기 막바지에는 이 철강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오늘만 봐도 어떤 게 올라왔습니까? 바로 현대제철이 올라왔잖아요. 현대제철이. 지금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에야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 이슈를 더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포스코를 자회사로 둔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 매출의 절반이 아직도 이 철강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철강과 이 전고체에 대한 결합, 그리고 이 시세를 만들고 있는 그 흐름,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 수렴이다 아니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본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해서 이 끌고 가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는데 플러스 이 미래가치적인 것도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포제가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스코홀딩스 과연 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큰 그림인 월봉에서 흐름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 이야기를 했죠. 돌파. 그래서 이 40만 원 이 돌파를 하는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돌파라고. 자, 그런데 결국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죠? 바로 이 50만 원까지 상승하는 그 시나리오죠.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0만 원이 가면 끝이 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는, 이 다음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말한 그 흐름이 지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이야기하면서 꼭 같이 이야기하는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가면서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갔다라는 이야기를 꼭 같이 해드리죠. 그래서 이 후발 종목, 이 에코프로로 우리가 만족을 하지 않고, 에코프로도 제가 지금 1%대부터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1%대부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후발주자에 대한 종목도 제가 이 포스코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닥부터 저 맥점 코치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잘 끌고 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고민 중이실 거라는 거죠.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제가 매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고,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갑니다. 자,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 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수익 실현을 할 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두거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방법론으로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에 입상까지 했던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제가 이 매수에 대한 밴드와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밴드로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포함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떠한 이론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에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정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